참 어렵대. 읽어보고 꼭 다 읽어봐. 이것도 읽어보고 밑에 보면 우리가 이거 하고 다른 출판사 좀 할 건데 시기적인 것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 좀 읽어두면 좋을 것 같고 훈민정음이라는 건 가르칠 훈자, 백성민, 뭐 발을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거지.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을 가르치려고 만들었대.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세종 28년에 반포를 했거든. 1446년에 3년 동안 이제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펴냈거든. 그 책 이름도 훈민정음이야.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훈민정음이라는 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예시답안 뭐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자음, 모음도 읽고 글자의 왼쪽에야 왼쪽 오른쪽에 하면 안 돼. 점이 안 찍힌 것도 있고 한 개 찍힌 것도 있고 두 개 찍힌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 그치 보니까 다 봤을 거야. 자 이게 원문이고 보니까 뭐 띄어쓰기도 안 했고 그치 세로로 썼고 오늘날에 안 쓰이는 책이 세로를 원래 썼고 띄어쓰기 안 했고 지금 여기 아래안데 이렇게 돼 있네. 얘 이름이 아래안데 그냥 아로 읽으면 돼. 아. 그리고 얘는 이거 중학교 때 했대. 민준이는 쌤하고 시옷이 치음이거든. 치음 이빨 소리 이 소리라 해서 윗잇몸과 혀끝 해서 일단 반 정도 소리는 생각하면 되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은 스 한다면 옛날에 뭐 이래 했을 거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는 이응이 있는데 여기 꼭지가 하나 딱 있지. 사과처럼. 그래서 꼭지 이응이라 하기도 하고 옛날 이응이라 해서 옛 이응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시읒인데 약간 여린 시읒이야. 시읒보다 약간 여리게 했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런 것들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가. 비읍 밑에 이응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것도 있어. 얘는 비읍이 순음이거든. 입술 소리. 비읍, 미음 이런 애들 입술 소리란 말이야. 순음. 근데 좀 가벼운 순음이라 생각하면 돼. 비읍보다 약간 좀 가벼운 약간 좀 가벼운 느낌으로 뭐 이랬지 싶어. 정확히 잘 모르겠어. 발음이 남아있질 않아서. 자, 글자 왼쪽에 방점이라는 거를 찍을 거야. 그럼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을 찍어 놓은 거 그게 방점이라 하는 거야. 그럼 왜 찍냐 하면 성조 음의 높낮이야. 음의 높낮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점이 없는 놈이 있고 한 개 있는 놈이 있고 두 개 있는 놈이 있는데 얘를 평성 얘를 거성 얘를 상성 평성은 좀 낮게 발음을 할 거고 거성은 좀 높게 발음을 할 거고 상성은 낮았다가 높이게 이렇게 발음을 할 거야. 옛날에는. 됐지? 자, 그 다음 뭐 이게 원형이고 얘 지금 입성이 여기 하나 들어왔는데 입성은 그냥 요런 글자들이야. 기역, 디귿, 비읍이 종성일 때 뭐 점이 있든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상관없이 짧고 빨리 그냥 끝난대 글자가. 그 다음에 임마
있고,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볼게.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내가 끊을 테니까 끊어보자. 나랏, 말싸미, 등기계,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배에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배 니겨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끊어서 오늘 수업하면 우리가 다음 주 수업이 없다, 그지? 화요일은 방학이고 금요일은 광복절이고 집에 가서 소리 내서 계속 읽어봐. 한 10번만 읽어. 10번만 딱 읽으면 눈에 딱 들어올 거야. 자, 일단 제목을 보자. 제목이 지금 이렇게 써있다잉. 이렇게 써있네. 생종 엉갱 훈민정흠이라. 왜 세종대왕인데 생종이라 했지? 어제는 임금이 직접 적었다 이 말이거든.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 이거거든. 어제라는 거. 근데 어제인데 엉갱이라 써 있고, 훈민정음이라 하면 되는데 굳이 정이라 했고, 음도 여린 히읗을 써서 이렇게 했어, 그지? 왜 이렇게 했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일단 그리고 한자가 적혀 있고 이 한자에 대해서 글자가 뜻이 있다, 그지? 다른 것들 우리나라 말 같은 거 원래 우리말은 뭐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자 적고 여기에 대한 적고 한자 적고 뭐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자? 자, 앞으로 가서 예를 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앞에 봐. 우리는 지금은 뭐 발음 기호도 너희가 파닉스 이런 거 공부해 하고 뭐 옆에다가 발음 기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적혀 있고 하면 처음 보는 단어들도 우리가 대충 발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근데 우리가 우리 글자가 없는 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자가 있다 쳐보자. 이 한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설명하는 글도 한자로 적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한자로 적었을 거야. 지금 우리는 뭐 쎄김, 쎄금 이렇게 딱 적으면 애들이 적는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그게 안 돼. 그럼 자, 사람들이 민준이가 이제 자기 동네에 이제 서당을 갔어. 그 서당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목이 좀 칼칼하게 목이 맨날 잠겨 있는 분이야. 자, 민준아, 쎄금 짜라네, 이래 가르친단 말이야. 현재는 또 이제 저 동네에서 또 B라는 서당을 갔어. 그 쌤은 좀 콩맹맹이 소리를 해. 이래 가르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할 거잖아. 하늘 전 따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읽으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하늘 전 따 이래 공부하잖아. 옛날 보면은, 그치? 자, 세종대왕이 관리들을 뽑아가 이렇게 앉혀놨단 말이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글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관리들한테 전하거라. 요번 달 말까지 세금을 10%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말로. 근데 그걸 적는 게 다 다르게 적는 거야. 다 다르게 음을 배웠으니까. 세종대왕이 야 글자를 딱 하나 적어놓고 읽어봐 그래. 저 전라도 쪽에 하고 저 경상도 쪽에 하고 북부 쪽하고 남부 쪽하고 배운 그 서당의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는 거야 애들이. 통치가 안 돼. 답이 없는 거야 이게. 통치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세종대왕은 그래서 한글을 만들고 나서 한자음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이 한자는 이렇게 발음하자라고 정할 필요를 느꼈을 거야. 그치? 그게 한자의 음을 우리말로 이제 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자의 음을. 그래서 한자 옆에만 다 적혀 있어. 한자 옆에만.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 우리 7명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로 이 영어의 음을 우리말로 맨 처음 딱 적는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다 이렇게 읽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너는 이거를 애플 이렇게 적고 싶겠나? 아니면 그 본토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본토 발음에 에어플 이렇게 적고 싶겠나? 어떻게 적고 싶겠노? 맨 처음 만들 때는. 본도 정확하게 본토의 그 사람들의 그 본토 발음으로 적고 싶었겠지. 어떻게든 최대한. 그래서 동국의 바른 식으로 좋은 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하다 보니 현실 한자의 발음을 중국의 원음 그 본토의 그 발음하고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안 지키고 이상적 음을 적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모든 한자의 음들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는 거야. 받침이 원래 있는 놈들은 그냥 적으면 돼. 근데 받침이 없는 애는 요 이응을 적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학대해 보면 봐봐. 아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한자의 음을 적어 놓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 원음, 본토 발음에 맞게 하려고 중국이라 안 하고 뉴기, 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제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는, 즉 음가가 없는, 소리가 없는 그냥 이응을 쓰고 얘는 원래 받침이 이응이잖아. 듀 하는 놈은. 얘는 그래서 꼭지 이응을 썼어. 자세히 보면. 달라. 그래서 받침 이응이. 이마는 음가가 없는 이응. 이마는 꼭지 이응. 이렇게 썼어. 그래 놓고 받침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적으면 적을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지만 읽을 때는 초성, 중성만 해서 어제 이렇게 읽는 거야. 없는 거야, 받침이. 근데 한자 음에서만 그러니까 애들이 선배들이 선생님 아이고 그럼요 얘는 왜 받침에 이응을 안 적었어요? 이치랄병 하고 쥐뿔라 한자음을 적을 때만 한자음 이 한자의 어떤 음들을 적을 때만 그랬다고. 우리말은 상관없고. 그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야. 한 개 해결했다. 궁금증을. 자, 그래서 우리를 읽을 때 땡정 엉쟁이라 읽으면 안 되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아까 내가 끊을 때 이렇게 끊어줬어.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하면 우리는 자, 펜 들고 오세요나. 요까지 읽어. 하고 요까지 읽어.
나라라는 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격조사 잘 안 낸다. 잘 모른다. 격조사. 이 자식아, 이거 이번에 문법 할 때 했는데, 이 자식아. 어떻게 1등이 나왔어, 이 자식아. 자. 봐. 이렇게 있을 때, 이 내라는 놈은 현준아, 항상 주어로만 쓰이잖아. 자, 낚였다. 그지? 3점 날아갔고, 그지? 상민아, 이 내는 항상 주어로만 쓰이잖아. 그지? 아니지, 그지?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서술어로 쓰일 수 있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있어요. 쌤 말 낚이지 마. 현준아, 다시. 밥은 항상 목적어로만 쓰이잖아. 그지? 아니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이 가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을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어떤 조사를 붙이는가, 조사음이 구분 못하진 않지. 뭐 했다 우리 발음할 때. 자, 그럼 얘를 주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라 해서 격조사라 하는 거지. 얘를 목적격 조사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법 할 때, 시제할 때 얘를 소술격 조사이다는 원형을 쓰면 현재다 뭐 다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소술어를 만들어 주니까 소술격 조사가 되겠지. 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놈은 이하고 가밖에 없다. 애들이 선생님 웃는도 주어 아니에요? 주격조사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 나는 밥 먹어 하면 나는 밥을 먹는 거야. 딴 애들은 딴 거 먹는데, 빵 먹는데, 나는 밥 먹어. 나도 밥 먹어. 나만 밥 먹어.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는 도만을 보조사라 해. 그래서 보조적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보조사라 하는 거야.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만 주격조사야. 중세국어에서는 얘만 써. 중세국어에서는 얘만 써. 얘 안 써. 자, 나온 김에 또 할게. 우리는 목적격 조사를 이 두 개만 써. 나영아, 받침이 있을 때, 옷을 쓰지. 받침이 있을 때, 를은 받침이 없을 때, 요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중세국어는 인마가 있고, 인마가 있고, 인마가 있고, 인마가 있어. 알이 있고, 을이 있고, 랄이 있고, 르이 있어. 자, 민준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한번 물어보자, 민준아. 우리 국어에서 민준아, 모음의 기본 자가 뭐라 배웠지, 쌤한테? 아래 아부터 해야지. 천, 지, 에이씨. 수업 다 했지. 다 까먹으면 어떡해. 모음의 기본 자는 천, 지, 인 세 가지밖에 없어. 하늘을 본떠서 천을 만들고 아래아, 땅을 본떠서 을을 만들고, 뭐 상형으로 만들었잖아. 사람을 본떠서 이를 만들고. 자, 하늘천에서 나온 게 하늘이니까 위로 비친 애들이 있어. 위로, 하늘이니까. 땅이니까 아래로 비친 애들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 양성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음성인데, 양은 좀 크고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고
음은 좀 약간 좀 어두침침하고 좀 이런 우울한 어떤 느낌이란 말이야. 어둡고. 자, 하늘이 양이겠나 땅이 양이겠나 얘들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낌이. 하늘이겠지? 하늘. 하늘. 오른쪽이 양이겠나 왼쪽이 양이겠나? 오른쪽이겠지 왠지 뭐 해가 뜨는 동쪽 이러면 서쪽은 왠지 좀 어두운 느낌이고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자 위로 비친 애들 오른쪽으로 비친 애들 다 양성. 아래로 비친 애들 왼쪽으로 비친 애들 전부 다 음성. 아이고 씨 완전 들어가면 안 된대. 얘가 양성, 얘가 음성. 그래서 우리가 쿵쿵 하는 거랑 콩콩 하는 거랑 캉캉 하는 거랑 콩콩 하는 거 느낌이 달라. 어떤 성질의 모음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 그럼 우리는 자 봐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할 거야. 그게 모음 조화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할 거야. 우리는 지금 봐봐. 나 하면 를 해. 나를. 우리는 지금 나를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그냥 받침이 있냐 없냐만 보니까.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중세국어에서는 받침 봐봐. 받침이 없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아네. 세훈아 무슨 모음? 그러니까 둘 중에 랄 써서 나랄 이래 할 거야. 그럼 만약에 너 하면 둘 중에 하나겠네. 어는 음성이니까 를 이렇게 할 거야. 됐지? 못하는 사람 없지? 10대. 나 영상 올릴 테니까 방학 때 한번 봐. 자, 갈 거야. 우리는 이제 이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하면 이제 현준아 봐봐. 이래 되잖아, 현준아.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 시옷이 지금의 의가 되겠네. 그런데 의는 지금 무슨 조사지, 현준아?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어주지? 우리나라의 말 되니까. 어떤 말 되니까. 수식해주는 관영어지. 그러면 이 의는 무슨 조사? 관영격 조사라 하면 되겠지. 옛날에는 관영격 조사를 시옷을 썼구나. 이렇게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됐지? 안 어렵지? 또 봐. 요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내가 땡기면 이렇게 있겠지. 우리는 언제 말씀을 쓰지, 성민아?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혹은 내 말을 낮출 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특수한 경우에 쓰는데 옛날에는 말씀이 그냥 말이네, 말. 의미가 얘들아 이만큼이었던 단어가 이렇게 돼버렸네. 지금 작아져 버렸네. 범위가 더 좁아져 버렸네. 의미의 축소라 하는 거야. 옛날에는 모든 말을 다 말씀이라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을 쓰니까 의미가 축소돼 버렸지. 얘가 땡겨오면 이렇게 되는 글자거든. 우리 놈 언제 쓰노? 좀 비하할 때, 안 좋게 할 때 놈 쓰잖아. 옛날에는 놈이 그냥 사람이야. 사람. 사람.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축소. 또 어린 해석을 해보면 어리석은 이래 된다. 그지? 어여삐.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 이렇게 돼. 불쌍하다. 의미가 완전 딴 게 됐지. 딴 거. 의미의 이동. 의미가 완전 딴 게 됐지. 의미의 이동. 그렇게 나올 거야. 의미의 축소, 확대, 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는 지금 축소랑 이동밖에 없어. 자, 그럼 다시 얘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자, 나영아, 얘는 지금 점이 한 개 있다, 그지? 3점 날아갔고, 얘는 지금 점이 한 개 있다, 그지? 두 개라고? 이 눈은 이게 두 개를 본다. 한 개다, 그지, 현재야? 3점 날아갔고, 민준아, 점이 한 개 있다, 그지? 없지. 없지. 왜? 어디에 찍으니까? 왼쪽에 찍으니까. 낚인단 말이야. 시험에는 이렇게 묶어놓고 점이 한 개 있다, 그지? 나는 점이 한 개니까 거성이다, 그지? 높게 한다. 나올 거야, 태훈아. 아니야. 저거 나라, 태훈아, 다. 얘기하는 거, 제발. 그러면 다시 얘는 요렇다, 그지? 점이 두 개 있다, 그지? 우리 의문할 때 달리는 말은 짧게 했나 길게 했나, 인준아? 짧게 했지.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했지. 그래서 요렇게 발음을 해서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길게 말하라고 우리는 배운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왔겠어? 아, 상성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네. 그럼 중세 국어 때 상성을 썼던 단어들이 현재의 장음이 됐네. 옛날에는 처음에는 얘들아 봐봐. 적고 하자 천천히. 한자로 이렇게 글을 적어내면 무슨 글자인지 다 알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요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동물 말이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말이라는 거야, 음성 말이야, 뭐야,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한자가 아니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점을 찍어서 의미를 구분하고 싶었을 거야. 요 방점 왼쪽에, 그리고 여기에 성조, 전부 다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적은 걸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임마는 이렇게 해서 말이 다르다. 즉 주어를 나타내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요 미음이 연음돼서 들어간 것 같다. 그치? 아, 옛날에는 주격조사를 이만 썼다 했는데 여기서 미를 쓴 게 아니고 이응이 있는 이를 쓰고 미음을 집어넣었구나. 근데 자, 주격조사 앞말이 방금처럼 자음으로 끝날 때 얘를 쓰고 얘를 집어넣어서 적었단 말이야.
근데 앞말이 만약에 모음은 모음인데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일 때는 그냥 이를 쓸 거고, 이나 반모음 이면 안 써도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서 다시 자, 어디 갔노? 인말을 해석하면 얘가 돼. 바가 어떤 것이 이 말이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뭔가가 할 때 바가 있다 이래 되잖아. 그럼 이 배를 우리는 바가 뭔가가 있다라는 주어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 아마 얘는 바라는 단어에 이 모음이 아닌 모음이 왔으니 요 이만 적는 거야. 그리고 이걸 붙여버리는 거지. 되나? 이 네 같은 거 봐봐. 네도 지금 해석을 할 때 정확히 하면 얘는 이제 나가 되겠지. 나가 이래 되겠지. 그럼 얘도 나라고 해놓고 주격조사 1을 해서 붙여버리는 거지. 자, 앞에 봐. 시험에 겁나 중요한 거야. 봐봐. 얘는 뿌리가 라는 뜻이고, 얘는 부처가 라는 뜻의 말이야. 자, 시험에 현재야. 얘는 이로 끝나서 안 붙인 거다. 얘는 아니면 얘는 우로 끝나서 이를 붙인 거다. 뭐가 맞다고 할래? 이를 붙인 거다. 그러면 얘는 불후에 이가 붙은 거다. 그지? 그지? 현재 말은 그지? 그래. 자, 당민아, 아니 민준아, 요 글자는 이로 끝나서 안 붙인 거다. 아니면 여기 이 모음이 아닌 모음이 와서 이를 붙여서 합친 거다. 합친 거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다. 뭐가 맞겠노, 태훈아? 첫 번째 거는 응? 이를 붙인 거. 요게 맞고, 두 번째 거는 붙인 거 둘 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 거의 다 이제 될 수 있으면 현대어로 이렇게 적어 줄 거야.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나 안 적어 주기도 한데 거의 적어 줄 거야. 그럼 봐봐, 적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너희는 봐봐, 이 글자가 부처라고 끝났으니 원형을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부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원형이 지금 뿔인데 왜 불후로 잡은 거야? 안 맞지 않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 맞게 하잖아 지금.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우리는 중세 국어를 보고 현대 해석을 보고 같이 비교를 해서 이러니까 이렇네로 볼 거란 말이야. 자, 원래
뿌리라는 말의 원형은 불시였을 거야. 그러니 현대의 뿌리라는 말로 쓸 거야. 보고 있지? 손 한 번만 더 보고 있으면 손가락 내가 묶어본대. 알았지? 중요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물론 잘 하지만. 자, 더 들어야 돼. 고3들 1등급 3년 동안 쭉 유지한 애들 보면 겁나 적어. 말하는 거 시시콜한 거 다 적어. 적지 말아도 막 적어. 미친 듯이. 그 차이 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건. 지금 당장 1등급 한번 받았다고 그게 유지가 안 돼, 사실. 다른 애들도 막 열심히 따라잡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 얘가 뿌리일 거야. 아니면 뿌루 그랬겠지, 뭐. 뿌루. 현대에서. 근데 2로 끝났으니 아무것도 안 붙여도 우리는 주격조사가 있다고 보는 거야. 얘는 원형이 붙여니까 잘했어. 요까지일 거야. 그러니 요 1을 붙여서 적은 걸 거야. 그래서 얘도 붙여가 되는 거야. 당장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경을 굉장히 잘 써야 돼. 원형이 뭔지를 알고 해야 돼. 우리가. 됐지? 그러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3가지냐 이러면 안 돼. 이만 썼어. 이를 다르게 쓴 거야. 이를 다르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1개다. 맞아. 1개를 3가지 종류로 나눠 쓴 거야. 관형격 조사 아까 했는 거고. 높임의 대상인 유정명사.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정이 있는. 무정명사, 지금 뭐고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쓰는 거고. 목적교사는 했고 아까. 자, 다시 가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에 주격조사 1을 해서 우리는 적을 때 이렇게 적지. 이걸 이어적기라 해. 종류는 이렇게 적는 이어적기가 있고, 지금 우리 현대처럼 이렇게 적는 끊어적기가 있고, 얘를 받침을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적을 거야. 받침을. 얘를 거듭적기라 해. 그래서 이어적기 한 놈을 연철, 연속해서 연결해서 적었다. 끊어적기가 분철, 나눠서 적었다. 거듭적기가 중철, 중복해서 적었다. 현대는 분철을 하고 있고 거듭적기도 한 번씩 나오고, 회정어지 훈민정음, 훈민정서문은 연철을 하고 있고. 됐지? 이렇게 하면 말싸미까지 끝난다. 뭐 적을 게 뭐 있노? 뭐 물어. 분철. 그 다음 끊어 읽으니까 분철. 이어 적으면 연철. 거듭 적으니까 중복돼서 중철. 무조건 적지만 말고 설명을 들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애가 지금의 과인데, 말이 이것과 다르다고 할 때 뭔가를 비교해주는 조사지,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가로 외워야 되면 하면 안 돼. 비교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조사야. 같은 과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 뭔가를 접속해주는 가가 있어. 무엇과 무엇이 할 때 그거 안 돼. 비교를 해줄 때만 돼. 나와 무조건. 달아. 우리는 지금 달라 하는데 옛날에는 달아 리을 이응이 됐네. 문자지. 문자. 와로. 서르. 우리는 지금 어디간 서로로 하는데 옛날엔 서르로 해. 상민아. 왜 옛날에는 서르로 했을까? 뭘 지키려고?
아까 뭐라 했지? 모음 조화. 본토발은 무슨 본토발? 그거는 한자를 적을 때, 그리고 한자음에서 만약 이게 한자음이었다면 종성 이응을 적었어야 돼. 아까 우리가 어는 뭐라 했지, 상민아? 어는 음성, 은은 음성. 그러니까 서르를 한 거야.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근데 우리는 안 지키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글자는 현대 없는데 뭔가가 통한다. 서로 잘 통한다. 서로 잘 통한다. 할 때 사맞다라는 놈이 원형이야. 자, 음절의 종성에 초성은 자음자를 썼어. 기역, 니은, 디귿, 리를 해서. 중성에는 모음자 아래 아, 으, 이 해서 초출, 제출 막 해가지고 썼어. 그럼 우리는 지금 봐봐. 우리는 그냥 이런 글자를 그냥 써. 아무 의심 없이. 근데 옛날 사람들이 맨 처음 글자를 배울 때 여러분 초성에는 이런 글자를 쓰고요. 중성엔 이런 글자를 써요. 하면 그럼 종성은요? 종성에는 무슨 글자를 써요?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종성에는 초성에서 쓴 애들을 그대로 쓴다 해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아무튼 종성은 따로 안 만들고 초성의 글자들을 그대로 쓴다 해서 다 썼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쓰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팔종성법을 만들었어. 8개의 자음만 쓰자. 그래서 원래 이 글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를 잘 봐야 돼. 얘가 원래 종성의 모든 글자를 쓰게 해서 맨 처음 이렇게 쓰였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옷은 못 쓰고 시옷으로 바꿨었어. 우리는 지금 이 발음이나 이 발음이 같아. 옷. 맞지?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달랐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칠종성을 써서 시옷 받침이나 디귿 받침을 똑같이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르게 했대. 그래서 오른쪽 거는 옷, 왼쪽 거는 약간 이 시옷의 느낌 있잖아. 옷,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나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다르게 발음을 했을 거야 아마 옛날에는. 자, 그게 팔종성이라 하는 거야. 자, 가보자. 아니할 때 리을 세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린 아까 했지? 백성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썼다 그지? 니르고저가 현대로 하면 이르고저거든. 이르고저. 이른다. 뭔가 말한다. 이른다. 근데 우리가 요번에 했지. 두음법칙. 니냐 녀뇨 이런 거 안 쓴다 했잖아. 그래서 니은을 탈락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니은을 이용으로 바꿔 쓴다 이러면 틀려. 니은을 탈락시켜서 우리는 이르고저라고 쓴단 말이야. 그게 두음법칙이잖아. 적용을 안 했고. 홀 배가 있어도 마침내 제라는 것도 사실은 저 플러스 이거든.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 아니지. 그렇지? 자신의 이래 되잖아. 그지? 자신의 뜻을 봐봐. 뜻을 가지고 오면 뜻. 그리고 받침 디귿 해놓고 받침이 있으니까
얘를 쓸까 고민했을 거야. 그러다가 으가 음성이니까 얘를 선택하고 이어적기 해서 뜨들이라고 적었을 거야. 시험에 현재야 이 글자는 목적격 조사 들이 쓰였다 하면 이 글자는 목적격 조사로 들이 쓰였다 하면 니는 이거 설명할 때 안 들으면 어떡해. 이해가 안 되면 끊어. 쌤 말을 끊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 그래. 그럼 다시 해줄게 내가. 얘는 원형이 뜻이야 뜻. 받침 디귿이 있었어. 그러니 우리는 얘를 쓸지 고민했을 거야. 근데 야가 음성이니까 얘를 선택하고 디귿을 집어넣었을 거야. 목적격 조사가 들이 쓰였다 하면 틀려. 맞아 현재야? 틀려. 뭐가 쓰인 거야? 목적격 조사로 을이 쓰인 거지. 근데 시험에는 있는 그대로 물을 거란 말이야. 너희들 여기서 목적격 조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니?를 물을 거야. 다 적어놔. 들이라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다 적어. 아이고 힘들어라. 자, 싫어. 표디. 표지가 지금 보면 표지로 되지. 여기는 국어음화가 안 돼 있고 여기는 국어음화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못할 놈이 한이라. 우리 야는 많다. 얘는 뭔가를 하다. 두. 다르지 두 개가.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불쌍하다 이거지. 여겨 새로. 자 수물 같은 거 한번 봐봐. 수물. 우리로 치면 수물이야. 우리가 요번에 의문할 때 앞에 봐. 요렇게 모음표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라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화라는 놈은 이게 아닌 놈이 이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요번에. 그러니 어디 갔노? 스물의 물가 현대는 스물의 무가 됐으니 즉 으가 우가 된 거지. 즉 온순모음이 아닌 놈이 온순모음이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온순모음화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옛날에는 온순모음화가 안 됐고 지금은 온순모음화를 시켜서 우리는 적고 있네. 그럼 온순모음화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 됐을까 하면 이 미음이 입술 소리 순음이니까 아마 순음에서 입술 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됐지? 자, 현재야. 아까 우리는 중세국어에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다 했지? 받침이 있으면 알 없으면 랄 한다 그지? 근데 야는 봐봐. 받침이 있는데 왜 라를 쓴 거야? 왜 그렇지 현재야? 잘못됐다 그지? 뭔가가. 민준아 왜 그렇지? 네? 이응이 없는 거라. 이 이응은 없는 거잖아. 동국정지 한자음 표기에서 이 8자라는 애를 동국정지 한자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음가가 없는 받침 이응을 적은 거니 얘는 없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 아래 아만 존재를 해서 받침이 없는 것 중에서 양성이니까 얘를 선택했겠지. 이렇게 낼 거야 시험에도. 왜 이렇게 됐고 얘는 왜 이렇게 됐고 방금 내가 낚은 것처럼 이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낼 거야. 그럼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맹간온이 사람마다 하여 수배가 이제 보통 나중에 되면 이제 수위 이래 되거든. 야가 없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자 야가 문제인데 우리가 쓰다라는 말이 있어. 지금 우리가 명사형으로만 뭔가를 만들면 미음이나 음을 붙일 거야. 먹음, 뭐 씀, 암, 삶,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마찬가지로 옴이 있고 음이 있었어. 명사형 어미야. 저 사람 틀리겠지? 명사형 어미가 이 두 개가 있었어. 그러다가 얘가 음성이니까 얘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인마가 있고 인마가 있어. 근데 음이 음성이니까 또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왔지? 나온 인마를 다시 이어적기 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글자가 나온 거지. 됐나? 그리고 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민이라고 온 게 아니고 따람이니라가 온 거고. 이거 말고도 이 안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아, 사실은. 더 많은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지를 몰라서 학교에서 좀 더 다 상세하게 가르치면 그거 다 알아야 돼. 그걸 학교 진도 나가면 그때그때 갖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하고, 우리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보고. 자, 모음 좋아하고 뭐 쓰이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뭐가 뭐로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보면 좀 상세하게 돼 있거든, 김종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오두자원군이라는 건 우리가 요번에 받침으로 해서 받침 리을 기억이 뭐 기억이 되면 자음군 단수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문법 할 때. 근데 그게 자음의 무리가 어두, 즉 초성에 오는 거야, 초성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걸 발음을 다 했대. 뭐 비읍도 발음하고 디귿도 하고 부드뜰 뭐 부드뜰 이렇게 했지 싶어. 근데 우리는 그냥 뜻, 쓰, 따 뭐 이렇게 하면 돼. 상관없어 우리는. 싸 해야 되겠구나. 이건 싸. 아니 따로 해야 되겠네. 따람이니라. 그리고 왼쪽에 보면 있고 의문적인 어떤 표기 방식들 방금 다 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보면 아 얘가 이 말이고 얘가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됐고,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 보기 한번 읽어보자, 민준아. 단어가 형성될 때, 민준아. 맞춰요. 단어가 형성될 때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벽씨가 없던 비읍이 생겨버린다, 그죠? 이런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벽씨로 적는다. 또한 살과 고기가 결합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가 코기로 한단 말이야. 우리 뭐 암탉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암닭이라 안 하고 암탉 이렇게 막 하잖아. 암컷 이래 한단 말이야. 이처럼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나는 건 비읍 소리가 더 나게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 얘들이 아마 비읍 시옷, 비읍 디귿 신 요런 말들이었을 거야,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쌀이 안 하잖아. 좁쌀 이래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일 거야. 아마 쌀이나 이 쌀이 할 때 싸나 씨 할 때 씨나 때 할 때 때들이 비읍이 더 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시읒 살코기 할 때 이 살이 이렇게 썼을 거야, 옛날에는. 뭐 암컷 수컷 할 때 얘가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러니 이 히읗이 남아서 이 기역과 축약이 돼서 히읗이 되는 걸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시읒 종성 체언이라 해. 이런 것들을
시읒에 여기 있네. 시읒에 종성이 있는 체연이라 해서 시읒 종성 체연이야. 오른쪽에 또 예시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는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너희가 현실 발음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이고 바래 봐라 이런 것들도 보면 될 거고 이거는 뭐 외래어 외국어는 중학교 수준이니까 뭐 알 거고 굳이 다른 출판사는 굳이 학교에 없으면 너 거 없으면 굳이 몰라도 되는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아놔. 그래서 267까지 숙제